지금 당장 은행 어플 켜서 내 계좌에 찍힌 현금 1억 한번 봐봐.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서 종잣돈 좀 모았네 하고 뿌듯해하고 있어? 진짜 미안한데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 현금 1억을 그냥 통장에 가만히 모셔두고 있다는 건 네가 멍청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는 꼴이야. 너도 매일 마트 가고 지하철 타보면 알잖아. 체감 물가는 미친듯이 치솟고 있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가고 있어.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위기다,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떠들어대는데 넌 아직도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면서 남일처럼 생각하고 있지? 정신 차려. 국가는 널 지켜주지 않아. 은행은 더더욱 널 지켜주지 않고 그 시스템은 그냥 네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야금야금 녹여먹는 거대한 기계일 뿐이야.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야근해가면서 모은 그 피 같은 1억 지금처럼 가만히 놔두면 길어야 2년 뒤에는 반토막난 휴지 조각이 될 거야.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부동산 영끌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대출 이자 감당도 못하면서 비투했다가 떡락 맞고 한강 갈 일 있어? 정체불명의 잡코인에 전 재산 털어넣고 흑우되지도 마.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방어해야 할 때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조각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미친 짓은 제발 하지 마.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이 미쳐버린 헬조선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더라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1억을 2억으로 뻥튀기 해준다는 달콤한 사기극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 1억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는 완벽한 생존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거야.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적금 이자 조금 더 주는 곳 찾겠다고 은행 어플이나 뒤적거리고 있다면 당장 멈춰. 이 영상은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내가 너한테 던지는 마지막 구명조끼니까 꽉 잡고 살아남든가 아니면 그대로 익사하든가 선택은 내 몫이야. 네가 통장에 고이 모셔둔 그 1억 그래 숫자 연기 8개나 찍혀있으니까 마음이 좀 든든해? 이제 나도 종잣돈이라는 걸 모았구나 싶어서 밤에 잠도 잘 오고 그렇지? 진짜 잔인한 소리 하나 할게. 2026년 지금 네가 가진 그 1억은 매일매일 불타 없어지고 있어.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사실상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한가운데에 내 피 같은 돈을 던져놓고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본격적인 생존 포트폴리오를 까기 전에 네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지옥 한가운데 서 있는지 현실 파악부터 시켜줄게. 넌 아직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지? 아니 이건 완벽하게 설계된 경제적 착취 시스템이야.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보자. 네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 먹는 김밥 한 줄 며칠 전에 얼마였는지 기억나? 옛날에는 1,000원이면 먹었던 김밥이 이제는 4,000원, 5,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야. 점심시간에 평양냉면 한 그릇 먹으려면 2만 원을 내야 하는 시대가 왔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직장인들 푸념 같아? 이건 철저한 수학이고 팩트야.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 1억이지만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이미 반토막이 났어. 실질 임금은 계속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데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 상황, 이게 바로 내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야. 여기에 환율을 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학교에서 배웠지?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위기설이 돌 때마다 가장 먼저 쓰레기 취급받으며 박살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돈이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해오는 기름값, 밀가루값, 가스비가 전부 폭등해. 결국 네가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생활비가 미친듯이 늘어난다는 뜻이야.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내 1억의 가치는 이미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바로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야. 내 주변을 한번 둘러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겠다고 혹은 남들 다 하는 코인판에서 인생 역전해보겠다고 수억씩 대출받은 사람들이 널려있어. 지금 이 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국가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금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경제에 작은 충격만 와도 이 젠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 은행이 널 지켜줄 것 같아? 젠가가 무너지는 순간 은행은 가장 먼저 내 목을 조를 거야. 은행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집단이야.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네 대출금을 회수하고 네 자산을 헐값에 경매로 넘길 거야.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빌어봤자 아무도 또 널 구해주지 않아. 이 사회는 애초에 네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이 시스템은 널 철저하게 배터리로 쓰도록 설계되어 있어. 아침 일찍 지옥철에 몸을 우겨넣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상사한테 깨지며 일하고 주말에는 스트레스 푼답시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면서 돈을 쓰게 만들어. 그리고 남은 푼 돈을 은행에 예금하게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지. 넌 평생 일만 하다가 늙고 병들면 그대로 버려지는 소모품이야. 서울 아파트는 이미 평범한 월급쟁이가 평생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 됐어. 부동산 절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런데도 넌 언젠가는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지
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그 알량한 1억을 끌어안은 차에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이제 인정해. 네가 알던 규칙은 이미 다 박살났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건 80년대, 90년대 고도성장기에나 통하던 전래동화야. 2026년의 대한민국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던져진 것과 같아. 네가 이 잔인한 헬조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현실 도피만 한다면 결국 네가 가진 그 1억은 국가와 은행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전부 뜯어먹히고 텅 빈 장호만 남게 될 거야. 자, 이제 뼈 좀 맞았어? 정신이 좀 들어? 내가 왜 지금 당장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소리치는지 이제 이해가 가냐고. 알겠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현실 파악은 좀 끝났지? 그럼 이제 네가 그 1억을 들고 저지르려고 했던 혹은 지금 당장 저지르고 있는 그 멍청한 짓거리들을 하나씩 박살 내줄게. 시스템이 널 어떻게 털어먹으려고 함정을 파놓았는지 똑똑히 봐. 첫 번째 함정. 네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알량한 은행 예적금이야. 넌 1억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시중은행 어플부터 켰을걸? 아, 이번에 특판으로 연사 % 적금이 나왔네. 이거 가입하면 1년에 400만 원이나 생기네? 개이득. 이러면서 뿌듯해했지? 진짜 미치겠다. 내가 아까 인플레이션 이야기했지? 체감 물가 상승률이 지금 7%에서 8%를 훌쩍 넘어가. 간단한 산수를 해보자. 물가는 매년 8%씩 뛰는데 네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4%야. 거기서 이자 소득세 15.4% 떼이고 나면 내 손에 떨어지는 건 고작 3% 초반대라고. 8%에서 3%를 빼봐.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은행에 돈을 맡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내 자산 가치의 5%가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는 거야. 적금은 돈을 모으는 안전한 방법이 아니야.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건 가난해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을 선택한 거라고. 넌 지금 내 피 같은 돈으로 은행 임원들 성과급 잔치 열어주고 있는 셈이야. 두 번째 함정. 아, 그럼 예적금은 손해니까 뭔가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노후 보장도 되고 혜택도 많다는 보험파리들 말에 혹하는 호구들 분명히 있지? 종신보험, 변액보험 운운하면서 매달 수십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놓고 나는 노후 준비 잘하고 있다 고 착각하는 애들. 그거 싹 다 변형된 금융사기라고 보면 돼. 그딴 보험은 복리의 마법이 아니라 수수료의 마법이야. 사업비 명목으로 내 원금의 10%, 20%를 선취로 떼어가는데 무슨 수익이나? 네가 된 돈은 널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보험사 삐까번쩍한 빌딩 유리창 닦는 데 쓰이고 있어. 세 번째 함정. 예적금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니까 이제 가장 익숙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지.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 이런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대출 한도 끝까지 끌어당기는 영끌족들. 2026년 이 미친 고금리 시대에 1억 들고 5억, 6억 대출 받아서 낡은 아파트 하나 덜컥 산다고 쳐보자. 은행은 절대 내 친구가 아니야. 그들은 대출이라는 상품을 파는 악덕 기업일 뿐이야. 네가 5억을 연 5%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해볼까? 1년에 이자만 2,500만 원이야. 한 달에 2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허공에 뿌려야 해. 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은행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는 거야. 넌 1년에 두세 달은 오직 은행을 위해서 무급으로 노예처럼 일하는 거라고. 그게 내 집이야? 아니, 그건 은행 집이고 넌 월세 200만 원짜리 노예 계약을 맺은 소장농일 뿐이야.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 같지? 인구는 줄고 경제는 박살나는데 그 낡은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우상향할 거라고 믿는 그 맹신이 널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마지막 네 번째 함정. 이게 제일 악질이야? 영끌할 배짱도 없고 예적금 이자는 쥐꼬리만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도박판에 뛰어드는 애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잡코인에 전 재산 박아놓고 떡상만 기다리는 비투족들. 남들 다 코인으로 졸업해서 퇴사했다는 인스타그램 인증샷 보니까 배가 찢어질 것 같지? 나만 바보 된 것 같지?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세력들이 작전 짜고 개미들 꼬시는 그 지옥 불판에 네가 목숨 걸고 모은 종잣돈을 던지는 순간 넌 그들의 최고급 오마카세 저녁값이 되는 거야. 네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세력들이 물량 떠넘기고 도망가는 타이밍이라고.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 마이너스 70% 찍혀있고 떡락하는 거 한순간이야. 넌 그냥 그들 입에 들어가는 가장 멍청한 흑우야.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존버를 외쳐봤자 상장 폐지되고 내 1억은 영원히 될 거야. 이러니까 답이 없다고 느끼고 에라 모르겠다. 홧김에 시발비용 쓰면서 욜로니 소확행이니 떠들지마. 스트레스 받는다고 택시 타고 명품 할부로 긁고 비싼 디저트 먹어 치우는 그 알량한 소비가 내 미래를 구원할 유일한 총알을 낭비하는 짓이니까. 저축하면 인플레이션으로 털리고 대출받으면 이자로 털리고 투기하면 세력한테 털린다. 이 완벽하게 짜인 지옥의 매트릭스에서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지금까지 내가 헬조선의 썩어 빠진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파놓은 악랄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했지? 은행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으로 널 털어먹고, 부동산 영끌은 대출 이자로 내 숨통을 조이고, 코인 B2는 세력들의 배를 불려준다고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진짜 더 심각하고 소름 돋는 문제는 이 시스템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박힌 그 지독한 한국인 특유의 심리병이 제일 큰 문제야. 네가 지금까지 돈을 못 모으고 그나마 모은 소중한 종잣돈마저 엉뚱한 곳에 날려버리는 진짜 이유.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내 뼈가 산산조각 나도록 때려줄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MZ세대들 진짜 불쌍해. 왜 불쌍한 줄 알아?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아가거든. 지금 당장 내 스마트폰 열어서 인스타그램 들어가봐. 거기엔 실패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다들 주말마다 오마카세 가서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초밥 먹고 사진 찍어 올리고, 월급은 고작 300만 원인데 팔목에는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차고 있고, 시즌마다 5성급 호캉스 가서 허세 부리는 사진들 뿐이잖아. 넌 그거 보면서 매일 밤 무슨 생각해? 아, 나도 저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데, 남들 다 저렇게 잘 즐기고 사는데 나만 뒤처지고 찌질하게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지독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그 소중한 1억, 혹은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월급을 헐어서 품위 유지비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허공에 뿌려대는 거야. 명품백 할부로 긁고, 감당도 안 되는 외제차 카푸어지 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확행이니 시발비용이니 떠들면서 비싼 택시 타고 쓸데없는 호사를 누리지. 남들한테 꼴리기 싫어서 그 알량한 체면 하나 지키겠다고 내 유일한 구명조끼인 미래의 자본을 찢어 발기는 짓거리. 그거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멍청이 인증 마크일 뿐이야. 진짜 부자들은 남한테 자기를 과시할 필요를 전혀 못 느껴. 자기 계좌에 찍힌 숫자가 이미 모든 걸 증명하니까. 근데 쥐뿔도 없는 네가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빚을 내서까지 가짜 부자 행세를 하냐고. 그리고 두 번째 심리병? 바로 그 지긋지긋한 빨리빨리 병이야. 한국인들 종특이지. 밥도 5분 만에 마시듯이 먹어야 하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그 3초를 못 참아서 닫힌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대는 민족. 이 조급함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완벽한 자살 행위가 돼. 넌 1억을 모았으면 내일 당장 그게 2억이 되기를 바라고, 한 달 뒤에는 10억이 돼서 파이어족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은퇴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1년에 10%, 15% 꾸준히 수익 나는 건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남들이 잡코인으로 하루 만에 300% 먹었다고 하니까, 밈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내 눈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지. 나도 저것 하면 내일 당장 퇴사할 수 있겠지? 하면서 내 피 같은 1억을 변동성 미쳐 날뛰는 도박판에 처박아버려. 투자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견뎌내는 싸움인데, 넌 그 지루함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해.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조급함이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기꾼들과 세력들이 가장 먹기 좋은 흙으로 널 전락시키는 거야. 조급한 놈은 절대로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야. 거기다가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주는 그 미친 공포감. 옆자리 김대리는 비투에서 산 아파트가 3억이 올랐다는데 동창 모임 나갔더니 이 과장은 코인으로 대박나서 벤츠 뽑았다는데 나만 가만히 뛰어 있어서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포모 증후군. 그 공포감이 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남들이 다 불나방처럼 불길로 뛰어드니까 그 불길이 지옥불인 줄도 모르고 나도 안 뛰어들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같이 뛰어드는 거야. 평생 남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남은 건 텅 빈 계좌와 마이너스 통장뿐이지. 겉으로는 갓생 산다고 떠들면서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게 지금 내 현실이야. 내가 진짜 뼈 때리는 조언 하나 해줄게. 진짜 살아남고 싶어? 헬조선에서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그러면 당장 그 스마트폰부터 끄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짓거리부터 멈춰. 그리고 기꺼이 지루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해. 부자가 되는 과정은 네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짜릿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니야. 진짜 부의 증식은 미치도록 고요하고 끔찍하게 지루한 과정이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떼어내서 시장의 소음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우량 자산을 사모으고 그게 복리로 굴러갈 때까지 입을 꾹 닫고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는 거라고. 지금 경제 위기설이 돌고 국가 부도 위기라는 폭풍우가 몰아치려고 하잖아. 이런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는 무조건 빨리 달리는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야. 빨리 달리겠다고 땀 흘리며 체력을 바닥낸 놈은 결국 저천증으로 가장 먼저 죽어. 이 미친 지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놈은 조급함을 버리고 자기 천을 뺏기지 않게 유지하면서 가장 안전한 대피소에 몸을 웅크리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줄 아는 놈이야.
네가 가진 그 조급함, 남들과 비교하는 허영심,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그 탐욕, 그거 다 쓰레기통에 쳐넣어. 그거 안 버리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생존 포트폴리오를 쥐어줘도 넌 결국 다 잃게 될 거야. 마인드 세팅부터 다시 해. 넌 지금 도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생존을 준비하는 거니까. 자, 징징대는 건 여기까지 해. 뼈 맞아서 아프다고 울 시간도 없어. 남 탓하고 사회 탓하면서 술 퍼마실 시간에 당장 내 계좌부터 살려내야지. 지금 2026년 이 미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행동해야 해. 내가 지금부터 네 통장에 있는 그 1억 혹은 네가 앞으로 피토하며 모을 종잣돈을 지켜낼 완벽한 생존 포트폴리오를 읊어줄 테니까 귀 열고 똑똑히 들어. 이건 널 하루아침에 강남에 아파트 사게 해주는 마법의 공식이 아니야. 국가부도 위기라는 쓰나미가 몰려와도 네가 익사하지 않게 만들어줄 마지막 구명조끼니까 꽉 잡아. 첫 번째, 내 자산의 30%에서 40%, 즉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무조건 달러에 박아둬. 왜 달러냐고?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쓰레기가 되는 게 원화라고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경제 위기설이 돌 때마다 환율이 어떻게 미친 듯이 치솟는지 똑똑히 봤잖아. 달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야. 헬조선 시스템이 붕괴할 때 널 지켜주는 건 한국은행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야. 그냥 은행에 가서 달러 지폐로 바꿔서 장롱에 숨겨두라는 미련한 소리가 아니야. 달러 연동 단기채권 ETF 같은 걸 사서 달러 가치 상승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챙겨. 위기가 터져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때 내 달러 자산이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야. 두 번째, 10%에서 20%, 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금에 배분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인플레이션이 내 돈을 녹일 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절대적인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이야. 근본도 없는 잡코인 같은 변동성 미친 도박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진짜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조용히 긁어 모으는 금을 사라고.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작을 일으킬 때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절대 뚫리지 않는 최후의 벙커로 남겨두는 거야. 세 번째, 나머지 40%에서 50%, 즉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미국 배당 성장 ETF와 S&P 500에 투자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 네버 한국 주식에 단 1원도 넣지 말라는 거야.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박스피에 돈을 넣는 건 그냥 세력들 고급 승용차 기름값 대주는 꼴이야. 자국 시장에 대한 애국심? 네 계좌가 녹아내리는데 애국심이 밥 먹여주냐? 우리는 철저하게 세계 1등 기업들이 모여있는 미국 시장의 우상향에 올라타야 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우량 배당 성장 ETF를 사. 헬조선의 부동산 영끌이나 코인 비투처럼 하루아침에 떡상과 떡락을 오가는 미친 짓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미국 기업들의 지분에 내 돈을 묻어두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매분기 꼬박꼬박 꽂히는 불로소득 그 배당금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방어전을 치러. 자, 여기까지는 종목 이야기였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 이 생존 포트폴리오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내 생사를 결정해. 그냥 일반 주식 계좌로 굴린다? 넌 아직도 세금 무서운 줄 모르는 제일 멍청한 흑우야. 반드시 무조건 ISA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ISA 계좌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세금 방패야.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손실과 수익을 퉁쳐서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상까지 해줘.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4%씩 뜯기는 세금만 방어해도 그게 다 복리로 굴러가는 내 진짜 자산이 돼. 그리고 매년 초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폭탄 맞고 토해내면서 징징대지 말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돈을 꽉꽉 채워 넣어. 연간 수백만 원의 세액공제를 돌려받는 건 수익률 10%짜리 투자를 아무런 리스크 없이 확정적으로 챙기는 거랑 똑같아. 네가 나중에 늙어서 지하철 택배 뛰고 폐지 줍지 않으려면 이 시스템이 던져주는 세제 혜택이라는 무기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악착같이 쥐고 있어야 해. 정리할게. 내 1억을 달러 40%, 금 10%, 미국 ITF 50%의 비율로 나누고 그걸 전부 ISA와 연금저축이라는 무적의 방패 계좌 안에 때려박아. 그리고 최소 10년 동안 기계적으로 적립식 매수하면서 묵묵히 존버해. 뉴스에서 국가 부도가 어쩌고 주식시장이 폭락한 해 만에 호들갑을 떨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 이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 순간 넌 이 썩어빠진 헬조선 시스템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거니까.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차갑게 정리하자. 물가가 미쳐 날뛰고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2026년 지금 내 통장에 가만히 잠들어 있는 현금 1억은 매일같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조급함에 눈이 멀어 영끌로 낡은 아파트를 덜컥 사버리거나 벼락부자가 되겠다고 비투까지 해서 잡코인 도박판에 뛰어드는 건 그냥 한강 가는 특급 열차표를 끊는 완벽한 자살 행위라고 수십 번 강조했다.
거대한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 지금 이 순간 내 피 같은 종잣돈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는 내가 방금 멱살 잡고 떠먹여준 달러, 금, 그리고 미국 우량 ITF로 철저하게 무장한 생존 포트폴리오뿐이야. 지금 창밖을 봐. 이 헬조선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거대한 폭풍우의 한가운데로 진입했어. 금융 지식이 없는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은 이 끔찍한 폭풍우에 휩쓸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기득권에게 다 뜯기고 늙어 죽을 때까지 시스템의 배터리 노예로 쓰이다 버려지겠지. 하지만 오늘 내 팩트 폭행을 끝까지 견뎌내고 생존 지식으로 무장한 넌 달라야 해. 넌 이 잔인한 폭풍우 속에서도 힘없이 침몰하는 조각배의 희생양이 아니라 단단한 군함의 키를 꽉 틀어쥐고 끝내 살아남는 독한 선장이 되어야만 해. 내가 오늘 한 말 무조건 믿고 맹신하지 마. 당장 스마트폰 켜서 네가 직접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지, 전세계 부자들이 금을 얼마나 긁어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굳게 믿었던 그 알량한 적금 이자가 체감 물가 상승률을 단 1%라도 이길 수 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숫자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그리고 그동안 국가와 은행, 그리고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시스템한테 철저하게 속고 기만당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오늘 내 이야기 때문에 뼈를 너무 세게 맞아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 그때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네 돈을 지키고 끝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불편하지만 진짜인 이야기들만 계속할 거니까 제유나웃 살아남으세요.